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지금 이제 두 분과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모신 분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주제로 여러 말씀들 나누겠는데요. 뭐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쨌든 자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단일화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제 폭로전, 하여튼 이제 신경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주말에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한번 빼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아까도 조금 보여드렸지만은 단일화는 이미 끝난 얘기다라고 이제 차단을 했어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것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주말에 뭐 만날 계획이 있다, 뭐 그런 보도 저도 봤는데요. 네.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직접 후보들께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인데 확인해 본들 뭐 꼭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런 약속 없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지금 두 분이 진짜 주말에 만날 약속을 한 것인지 여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병수 의원한테도 직접 말씀을 못 들으셨나요? 서병수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만나는지 아닌지는 뭐 크게 제가 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언론 보도는 후보끼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날 것이다. 뭐 네. 그런 내용이. 그 제안을 이제 서병수 의원이 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일에 사실 그렇게 네. 공개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만나고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통상 네. 이런 중요한 일은 후보 간에 어떤 대화가 있고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서 세부적인 대화를 좀 해서 세부적인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후보자가 만나서 결론을 내리는 뭐 그런 과정일 텐데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해서는 잘 진척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최근에 계속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단일화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졌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내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통상 이런 일은 이렇게 상대방이 좀 강한 부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여지가 남은 것이다. 여지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잘 접근을 해야죠. 마지막에 확 반전이 있네요. 희망을 가지고. 아니 제가 네. 어린 시절에 우리 네.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소를 사러 우시장을 갔는데 네. 소 한 마리 앞에서 계속 이 소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나무래요. 그리고 다른 소에 가서는 칭찬도 근데 결국 이제 그 나무래던 소를 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협상이죠. 어디 우화에서 들은 얘기 같은데요? 원래 이제 그런 제가 그런 어린 전략이다. 시절의 경험이 있었는데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안철수 후보님은 실질적으로 네. 좀 마음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생기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 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또 특히 이제 소수 정당으로서 느끼는 또 현실 정치에서의 한계,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과도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반성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후보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단일화 작업이 간단한 일은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런 필생의 사명이 있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목표가 같단 말이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아무리 다른 점이 많다 하더라도 같은 것부터
그 함께 모아간다면 결국은 단일화도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제 희망을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정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에서도 경제 수장들이 보통 나라 경제가 안 좋을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이제 좋을 때 좀 우리가 이제 위험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읽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의 주말 만남 요거는 이제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요건 아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월 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 후보 사퇴를 이야기하고 합당 제안을 했다. 어제 이제 이태규 이태규 이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요건 알고 계셨습니까? 저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이준석 대표께서 단독으로 진행하신 내용이고 뭐 최고회의에 뭐 논의를 하거나 한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그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네. 정치 세력 간에 어떤 협상이 있었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또 뭐 다른 일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그 다음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일을 드러내서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또는 뭐 전혀 다른 그 협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성공한 협상은 성공해서 나중에 이제 저 결과까지 좋으면 네. 그 협상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 누가 뭐 해서 상당히 힘들었다. 누구는 좀 반대했다. 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와도 그것이 미담이 되는데 예. 성공하지 못한 협의 과정이 나중에 나오면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네. 그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사람 사이의 큰 감정의 벽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특히 이제 정치를 저희가 이제 뭐 기사를 쓸 때 물밑 접촉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서 수면은 잔잔하지만 뭔가 밑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뭐 이제 뒤집어 엎지 않도록 또 옆에서 잘 또 상다리를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일은 뭐 있었던 일이지만 막 그 일은 그냥 그 해프닝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좀 그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 그때 상황을 드러내서 누가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당신 때문이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논의를 100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결국은 일만 그렇지잖아요. 예. 별로 좋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어그러졌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제 책임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준석 리스크 이른바 이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책임을 물으면 뭐하며 네. 책임론을 거론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조차 전부 좀 저 수면 아래로 그냥 밀어놓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고요. 예. 뭐 리스크가 있든 없든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근데 권영세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좀 자제해달라 그런 얘기를 그거는 이제 책임론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더 이상 좀 이야기가 안 되도록 해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다시 그 뭐 양당의 합당을 전제로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리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네.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뭐 단일화든 뭐 합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후보가 단일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합당은 대표의 권한이고 단일화는 후보의 권한이고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이제 일단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지금부터
논의를 새로 하자는 네. 거죠. 일단 그런데 이제 거론이 됐고 책임론이 거론이 나왔고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오늘 그 이준석 대표 수원 공동유세 참여를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 네. 사정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지금 이렇게 거론을 하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지나간 그것도 벌써 상당 시간이 지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제안하기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태규 의원 이야기는 그런 제안을 하길래 그냥 듣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고 자기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태규 의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크게 더 이상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했고 이태규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한 번 있었던 일로 끝나버린 이야기죠. 예. 그게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관계가 이게 없는 이야기죠. 전달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그때 네. 그 후보 단일화 전제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그 이태규 의원이 전달을 했을까요? 그 안철수 후보께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때는 이제 완주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은 그냥 이준석 대표가 이태규 의원한테 제안했다가 불발로 그친 과거에 네. 단 한순간의 일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양쪽에서 서로 폭로처럼 말씀하시니까 불거진 것이지. 예. 이것과 안철수 후보께서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진짜 지나간 얘기긴 한데 지금은 캠프에서 이제 떠나 계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말이죠. 그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이제 그 단일화 그 얘기인데 그때 받아들였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통찰력이 있는 분이기는 한데 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여론조사의 순위가 지금 최근도 그렇고 한 달여 전부터 지금까지는 1위 윤석열, 2위 이재명, 3위 안철수, 4위 심상정. 거기에 허경영 씨가 들어오면 좀 순위가 4, 5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재명, 윤석열 순위에는 한두 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어쨌든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이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특히 네. 3위 안철수 후보가 2위가 돼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위 후보가 있고 3위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것을 여론조사를 윤석열과 안철수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이재명 지지자, 심상정 지지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두 안철수에게 몰리면 안철수가 이기고 일부라도 덜 몰리면 윤석열이 이기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여론조사 경선의 결정권자는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자, 심상정 후보자의 지지자예요. 네.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전부 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네.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대다수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그동안 쭉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데 여론조사로서 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장치도 없이 하면 결국에는 상대 진영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우리 당내 경선에서도 수없이 본 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공정하지 예.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뽑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었던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채구 의원께서는 단일화를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를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착각이라고 했단 말이죠. 저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확실한 단일화의 방책의 하나로 전략의 하나로 확실한 정권 교체의 전략의 하나로 단일화를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단일화를 하면 훨씬 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부 다 과학적으로 나오는 자료에 나타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단일화를 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많은 구성원들도 그러면은 생각이 있죠. 한번 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잠깐 봤습니다만은 예, 한국 갤럽 조사 먼저 보시면은 이제 39대 38.3 상당히 격차가 좁혀졌고요. 한 1, 2주 전에 비해서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41.9대 40.5. 어쨌든 뭐 이거 두 가지 다 이게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수치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앞서긴 하지만 상당히 좁혀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란 말이죠. 그래 이제 저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후보 단일화 결렬의 효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후보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이재명 후보자는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지자들이 결집되었다고 하고 네. 윤석열 후보는 그만큼 또 조금 지지율이 떨어졌다 뭐 그런 취지로 해설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안철수 네. 후보자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다만 예.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최근에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오면서 네. 이른바 샤이 이재명 지지를 마음속으로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좀 하기 싫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하여튼 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그래도 지지의 의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내기 시작. 이거는 항상 예.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고요. 또 그것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좀 네.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라고 예. 인식하면서 그러면 예. 뭐 이재명 지지한다고 해도 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의사 표현이 강해졌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한 10개 드리려고 그랬는데 5개 정도밖에 못하고 제가 오랜만에 우리 김채구 의원 만났더니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쏙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금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